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서울병원 척추센터의 김동훈 원장입니다. 요새는 많은 분들이 여러 정보들을 접하시면서 일자목 또는 아니면 거북목에 대한 병에 대해서 잘 알고들 계십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저런 얘기하기도 하시고요. 저도 외래에서 이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굉장히 척추 건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드리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좀 일자목, 거북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자목 그리고 거북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척추의 시상면상 정렬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요, 옆에서 봤었을 때의 척추의 전반적인 커브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커브가 정상적인 척추가 어떤 커브를 이루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척추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허리, 요추의 경우에는 이게 옆에서 본 사진인데요. 이렇게 옆에서 봤었을 때 이제 앞으로 볼록 튀어나오고 뒤로 움푹 들어가는 C자 커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등이 볼록 튀어나오고 앞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역C자 커브를 이루고 있고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목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볼록 뒤로 움푹 들어가는 C자 커브를 이루고 있습니다. 건강한 척추 같은 경우에는 머리, 목에서 수직선을 쭉 내린다면 이 수직선이 몸의 앞이나 뒤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골반 안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목하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볼록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앞쪽으로 볼록하다고 해서 목하고 허리에서 전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뒤쪽으로 볼록하다고 해서 후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하고 허리는 전만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게 건강한 척추다. 요게 척추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 내용만 잘 알고 계셔도 척추 건강 신경 쓰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자목 그리고 거북목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이 두 개념은 서로 아예 다른 개념이 아니라 좀 질환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스펙트럼상에 있는 개념입니다. 이제 목 같은 경우에 그 방금 말씀드린 전만, 앞쪽으로 볼록한 C자 커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세에 따라서도 그때그때 바뀝니다. 이게 어떤 환자분의 엑스레이인데요. 봐보면 목을 앞쪽으로 구부릴 때는 자연스럽게 목이 일자나 아니면 역C자 모양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아니면 목을 뒤로 젖힐 때는 오히려 C자 모양 커브가 더 깊은 C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실 자세에 따라서도 이 목의 C자 커브는 그때그때 바뀌는데, 이런 자세에 따라서 바뀌는 거 말고 가장 기본적인 중립 자세, 이제 목을 일부러 구부리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뒤로 더 젖히는 것도 아닌 제일 기본적인 시선을 정면 보려고 하는 중립 자세에서 그때 목의 C자 커브가 사라지고 일자목에 가까워지는 거, 그거를 일자목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더 진행해가지고 목이 오히려 앞쪽으로 구부정한 역C자 커브가 되는 경우를 거북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자하고 거북목이 생기는 이유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생활 습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을 앞으로 구부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목이 일자목 또는 아니면 거북목으로 바뀌어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한 안 좋은 생활 습관, 결국 목을 구부정하게 하는 생활 습관이 자꾸 반복이 되면 이러한 일자목 또는 거북목스러운 변화가 고착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 제일 안 좋은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대인들 계속 고개 수그리고 휴대폰, 스마트폰 보고 있는 생활 습관, 이런 거 제일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책상에서 워낙 많은 시간 보내시는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거나 쓰거나 그런 서류 작업 같은 거 하실 때 독서대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책상 위에다 올려두고 장기간 작업하시는 환경들,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요.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되신다. 그런데 모니터가 충분히 내 눈높이에 맞게 높이 위치해 있지 않고 모니터가 낮게 세팅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장기간 작업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들이 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 얘기하는데 갑자기 허리 얘기를 왜 하나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허리의 커브하고 목의 커브는 일부분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이렇게 쭉, 허리도 C자 커브를 이루어야 되는데 C자 커브를 유지하지 않고 구부정하게 앉는다면 자연스럽게 목도 C자 커브, 전반이 무너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생활 습관들이 일자목 또는 거북목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 주변부의 근육의 불균형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목 근육, 특히 뒤쪽에 있는 목 후방부의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육의 역할이 목이 앞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쭉 당겨줘서
목을 C자 커브를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뒤쪽에 있는 근육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면 서서히 일자목 거북목을 일으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다양한 외상 같은 경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변화들이 누적되다 보면 생기는 퇴행성 변화들, 대표적인 게 목관절에서 중요한 디스크라고 하는 물렁뼈의 퇴행성 변화들, 그런 것들이 누적될 경우에는 비가역적인 변화들을 일으키면서 일자목, 거북목의 생성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일자 그리고 거북목 같은 경우에 이것 자체가 여러 부위의 통증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그 목 후방부에 있는 근육들은 굉장히 넓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뒤통수에서부터 해가지고 목 후방부 또는 아니면 어깨 쪽지 부분, 또 더 아래쪽으로는 이제 등 위쪽이라고 표현하곤 하시는 견갑 사이 부분까지 넓게 근육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의 C자 커브가 무너져서 일자목 또는 아니면 거북목이 되는 상황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목 후방부의 근육들이 쉽게 과사용 내지 과긴장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브 자체가 목 후방부에 있는 근육에서의 통증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의 정렬이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목이 아프다고 표현하기도 하시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 뒤통수 쪽에 두통이 유발된다 또는 아니면 어깨 쪽지나 아니면 견갑 사이 쪽이 아프다 이런 통증들을 호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의 정렬이 무너져서 일자목, 거북목이 되는 경우에는 목에 있는 관절 중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디스크라고 하는 구조물에 실리는 무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구조물에 무게가 많이 실리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디스크가 약한 분들한테 목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켜서 목 관절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일자목이나 거북목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교정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거나 너무 심하거나 또는 아니면 퇴행성 변화들,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일부 교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오래되지 않았거나 너무 심하지 않은 일자목, 거북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생활습관 교정, 운동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로 교정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심하게 진행된 분들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일자목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더 추가적인 진행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설령 교정이 덜 된다 하더라도 여러 통증을 호전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무엇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 말씀드리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습관 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목을 구부정하게 해서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진행하는 데 기여하는 여러 자세들, 그런 자세를 자꾸 신경 쓰시면서 피하시는 겁니다. 웃기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스마트폰 이렇게 보곤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한다 그러실 때는 모니터를 굉장히 높게 세팅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아래에다가 책을 굉장히 많이 깔아가지고 이제 눈높이가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곤 합니다. 저도 이제 직업상 이제 책상 생활을 많이 하고 굉장히 장기간 앉아있게 됩니다. 책을 읽어야 될 때는 독서대를 꼭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허리를 앞으로 구부정하게 앉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계속 세우려고 합니다. 허리를 세워서 앉을 때 목도 따라서 세워지게 되거든요. 이러한 식으로 생활습관을 계속 신경 쓰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활습관 교정 외에도 이제 더 추가적으로 챙기실 수 있다면 다양한 운동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을 뒤로 젖히는 식의 신전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턱을 뒤로 당기는 운동 또는 아니면 견갑골을 뒤쪽으로 당기는 식의 운동, 이러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자목이나 거북목의 진행을 막거나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일자 또는 거북목 관련해서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떤 베개를 사용하는 게 좋을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지 항상 고민이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너무 높은 베개는 좀 피하시면서 이제 베개 사용한 다음에 다음날에 제일 편한 베개가 좋은 베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높이가 너무 높은 베개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목을 좀 앞쪽으로 구부리게 유도할 겁니다. 그래서 목의 전만 C자 커브를 무너뜨려 가지고 목의 긴장도를 높이고 좀 통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베개는 우선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높이가 좋냐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거는 환자분들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그 방금 말씀드린 경추 전만 C자 모양의 커브를 수치화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게 2번 경추하고 7번 경추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게 딱 몇 도, 몇 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곤 하세요. 그러면 몇 도부터 좋은 거냐? 몇 도부터 안 좋은 거냐? 그런 거는 그렇게 여쭤보시면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환자분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전만의 정도는 환자분들마다 그 고유한 해부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적정한 정도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뭐 제1흉추, 경사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적정, 전만의 각도도 다 다른 겁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다 목 길이도 다르시고 머리 크기도 다르시고 적절한 필요한 전만의 각도도 다른데 모든 분들에게 최선의 높이의 베개는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떠한 베개가 나한테 맞을까? 그런 베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베개가 적절한 높이, 제일 좋은 베개라고 하면 그 베개를 이용해서 주무셨을 때 주무시는 동안에 적절한 전만이 유지돼서 목 주위에 있는 근육의 긴장도를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 어깨 축치, 뒤통수 이런 데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베개가 최선의 베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1.5 거북목 관련해서 다양한 말씀들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 위주로 요약드리자면 첫 번째, 목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봤었을 때 앞쪽으로 볼록한 C자 커브를 이루고 있는 것이 목 건강에 좋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목이 C자 커브가 무너지는 1.5 거북목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자체로 통증 또는 장기적으로 목의 퇴행성 변화에 중요한 원인이 된다. 세 번째,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고 교정하는 데 있어서의 첫걸음은 목을 구부리는 생활 습관을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 주위의 통증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데 이번 영상에 약간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세계서울병원 척추센터의 김동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